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 극심한 변동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나스닥이 4%까지 빠졌지만 장 마감 가까워지면서 0.63%대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4,500선 아래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4,400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골드가 상승을 했습니다. 1,842이고요. 테슬라가 어제 한때 800슬라까지 갔다가 1%대 하락 마감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도 어제 17%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32,000선까지 달려왔다가 36,000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하락세가 6%대까지 커졌지만 나스닥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도미넌스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42%대까지 올라오면서 한화 기준으로 4,4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300만 원 선 아래서 거래가 됐는데 이 가격은 작년 7월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반년 전과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장이 정말 저점이라면 지금이 정말 좋은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FOMC 9명의 생각은 어떨까요? 열쇠는 파월 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FOMC가 25일과 26일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 4시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핵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이퍼링 일정을 재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3월 금리 인상 시그널을 포착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양적 긴축, 즉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테이퍼링이 3월에 종료될 것이다. 이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준이 시장의 채권을 사주는 양적 완화를 3월에 종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수차례 이런 일정을 확인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이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큰 쇼크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월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포착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향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FOMC 위원들은 3월 이후의 인상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도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 단계로 넘어간다는 쪽에 좀 표를 던졌는데요. 이후 4차례 분기별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CEO 등은 6번에서 7번가량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한 번에 0.5%포인트가량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QT, 대차 대조표가 논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게 바로 폭탄이 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올해 중에는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걸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한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지금 숨죽여서 FOMC 회의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쇼크가 올 수가 있는데 별탈 없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맡긴 리플 45억 원어치를 빼돌린 연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로부터 코인을 위임받고 이걸 임의로 처분해서 약 45억 원 이득을 챙긴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인 A와 B씨는 지난 2017년 10월 이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씨의 전자지갑에 있던 암호화폐 리플 약 2,002만 개가량을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옮겨서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약 4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지난 2016년 1월 이 암호화폐 투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A씨를 통해서 전자지갑을 만들고 리플을 다량 매수했는데요. 같은 해 여름 A씨로부터 B씨를 소개를 받고 또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습니다. A씨와 B씨는 리플을 빼돌려서 자신들의 현금으로 바꾼 뒤 개인 채무 변제, 또 외제차와 명품을 구매했고 리조트와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15억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좀 범죄에 악용되는 사건은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좀 개인 지갑이나 송금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호재 일정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미국 연준 FOMC가 현지 시간 25일과 26일 열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7일 새벽 4시 반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테슬라, IBM, 인텔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또 1월 23일과 24일은 헝다 채권이자 만기일이었고요. 오늘은 이 쿠도스 메인넷 출시가 있을 예정이고 27일이 이제 새벽 4시에 FOMC 연례 회의가 있고 27일은 또 헝다 채권이자 지급 30일 유예 기간입니다. 또 클레이시티의 랜드 NFT 세일 당일이고요. 세컨드 디비전 랜드 판매일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출금 주소 사전 등록 정책 판매일이기도 합니다. 1월 31일은 페이스북의 티커가 메타로 변경이 됩니다. 또 솔보의 파트너십이 발표가 되고요. 빗썸 트래블러의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월 1일은 T드롭의 런칭이 예정될 예정이고요. 2월 13일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미스티크 하드포크가 있는 예정입니다. 또 1분기에는 라인 NFT 마켓플레이스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 1분기에 빗썸의 NFT 마켓플레이스도 열릴 예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월과 1분기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